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치면서 저도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정배 위원장님, 예. 지금 우리 역사교과서 현대사가 어느 대통령까지 지금 기술이 되어 있죠? 현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고 있지만 현 대통령은 국정지표 정도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나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겠네요, 이게. 예. 아니 우선 그것도 그렇고 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국정지표가 뭐다. 예. 이것만 대개 발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준식 장관님, 예. 어느 정권이나 공과는 다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공은 뭐고 관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은 아무래도 그 경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은 뭐라고? 관은 어떤 그 집권 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민주적 비민주적인 어떤 그 활동, 민주주의 유신이라든지 긴급조치 발동이라든지 이러한 그 독재 체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장기 집권, 독재, 예. 인권 유린, 예. 그런 예. 내용들이 과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그 공 부분이 있단 말이죠. 공, 예. 경제 발전에 예. 해당되는 부분, 경제 예. 성장에 해당되는 부분.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 업적 그 부분만 아주 과도하게 찬양을 했을 뿐이지 그 실패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던데 왜 그래요? 그 공이라고 평가받는 그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고속 성장의 그늘이라 그래가지고 그 성장에 따른 어떤 그 여러 가지 노동 문제, 사회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은 어떤 양극화의 결과로서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거고 지금 제가 우리나라 경제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약을 시작한 것은 1957년부터입니다. 즉 이승만 정권 마지막 때죠. 1957년. 거기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데 김정배 위원장이 왜 그렇습니까? 그 점은 그 경제사를 집필한 분이 많은 그 논의를 거쳤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 분량 우선 조절의 문제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큰 초점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는 항일 운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이 점이 매우 크지 않느냐. 그 점에 더 공을 두었고 관은 이제 뒤에 부정선거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경제 제일주의, 수출 입국 요런 주창한 것은 장면 정권에서 경제 제일주의와 수출 입국을 주창했던 것인데 또 장면 정권에 들어서서 그 4.19 혁명 이후에 그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상당히 그 탄탄한 성장률을 복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면 정권의 경제 제일주의라든지 수출 입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전혀 언급이 없습니까? 장관님이 답변해 보시죠. 왜 장면 정권에 대한 경제 제일주의 주창이라든지 수출 입국 주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죠? 제가 그 면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 생각에는 장면 정권의 어떤 기간이 워낙 짧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이 실현되어서 나타난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기술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그 은행을 국유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 금융회사 금융활동을 동결을 시켰고 또 부정축제자 재산 환수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경제활동이 아주 극도로 냉각이 되었습니다. 또 1962년 5월에는 중앙정보부가 정치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증권 파동까지 일으켰습니다. 또 화폐 발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가지고 극심한 물가 불안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가 1962년에 외환위기가 터졌는데 혹시 장관님 그거 기억하십니까? 1962년도에 심각한 외환위기가 터졌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 못 하시죠? 예. 김정배 위원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정배 위원장님은 예, 연배로 조금 압니다. 62년도에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가 터졌단 예,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 1962년에 외환위기가 이렇게 은폐가 되면서 당시 언론 통제를 통해서 그 외환위기가 은폐가 되는 바람에 1971년, 1974년, 1980년, 1982년도에도 1962년도와 비슷한 그런 외환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언론을 통제를 통해서 철저하게 은폐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제 한국경제사학자조차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마치 1998년도 IMF 외환위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1962년도, 1971년도, 1974년도, 1980년도, 1982년도에 외환위기가 터진지를 몰라요. 제가 IMF의 아주 오래된 기록이라든지 통계를 찾아보니까 아주 심각한 외환위기가 4차례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발생을 했단 말이죠. 왜 이런 부분은 서술을 안 했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서술을 해놨더라면은 98년도 IMF 경제위기가 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으리라.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가지고 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나갔더라면은 1998년도 IMF 경제위기도 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서술이 없습니까? 그 일정한 아마 분량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집필자를 다시 만났을 때 유 위원장님의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발산업 적극 육성 외치면은 가발업체들이 다 도산을 했어요. 합함산업 적극 육성, 섬유산업 적극 육성 이거 정책으로 수립해서 주창하고 나가면은 합함산업, 섬유산업 전부 마찬가지로 도산을 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차관기업 적극 육성을 외쳤는데 그때 설립한 대기업이 거의 모두 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그 도산의 결과를 떠안았습니다. 1970년대 중반 중화공업 적극 육성을 추진을 했는데 발전설비, 대형 엔진, 대형 선박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거의 모두 도산 지경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종잣돈까지 마련을 해주면서 재벌 대기업들한테 이걸 재벌 기업들한테 떠넘겨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최대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경제력 집중을 초래한 결과를 가져왔다. 왜 그것은 또 빠졌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박정희 정권에서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 실패가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정책 실패가 은폐되지 않고 되풀이 반복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경제는 훨씬 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국정 역사 교과서가
지금 현재 올바른 교과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균형되게 서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제가 지금 경제 문제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누락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문제 검토가 이번 12월까지 검토해가지고는 대단히 불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기왕에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고충 속에서 또 많은 저항 속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기왕에 올바르고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면은 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만 해도 반드시 이것이 역사교과서에 또 분량상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한 다음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예, 유성엽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고심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루 내내 답변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은 그냥 원한 고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제 문제 포함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질문하면은 뭔가 고심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열어두는 것 같기도 오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질문하는 의원님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 기조를 바꾸지 마시고 분명하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고심을 하는지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강행하는 거 포함되냐 거기에도 모든 가능성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지금 유성엽 의원님 말씀하신 검토 기간을 좀 더 갖는다 뭐 그것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정해진 것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이지 이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업무보고에서 해주신 아까 뭡니까 저 향후 일정 1페이지 12월 중까지 최종 수정 보완을 실시하고 인쇄를 1월달 2월달에 들어가시겠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잖아요. 이건 뭐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건 이제 원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안인데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까 고심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보고해 주신 향후 일정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학교 현장에 3월 달에 역사 교육이 혼란 없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방금 전하고 또 말씀이 또 틀리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방법에 어떤 것이 있나를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좀 명확하니 그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질문하신 위원님들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기조가 흔들려요. 지금 보면은 그 자체가 그거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12월 23일 날 끝나면 곧 확정된 내용을 발표를 드리되 그 중간에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은 주질의를 마치고 바로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과정에서라도 정부 측에 좀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아까 간사님들 간에 합의를 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